여기다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줬느냐? 겨울철새가 만들어줬어요. 겨울철새가 여기 와서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겨울에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우사리도 겨울에 열매가 잘 익어요. 자, 열매를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그 암나무일까요, 순나무일까요? 암나무. 암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 근데 열매가 안 보이잖아요. 응, 그죠. 순나무예요. 아. 네. 자, 열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예쁘다. 네. 근접 촬영을 해서 포도 같잖아요. 네네. 사실은 조그매요. 아. 조그맣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히 이제 홍여새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멋진 새가 있어요. 뒤에서 찍어가지고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이 새가 즐겨 먹어요. 그런데 이 겨우사리는 생존 전략으로 이 열매에 끈적끈적한 본드 같은 성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져보면요 끈적끈적한 성분이 나와요. 콧물처럼. 그거를 이 홍여새가 먹고 배설을 하면 이렇게 응가요? 힘들게 나옵니다. 네, 힘들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리면은 저렇게 나무를 뚫고 기생뿌리가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수갑처럼 꽉 채워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영양분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무에 가지에 걸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얘는 못 살아요. 왜냐면은 영양분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광합성을 하긴 하는데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반기생식물입니다. 스스로도 조금 만들고 또 여기서 많은 대부분은 많이 뺏어가요. 저 밑에 보시면은 겨우사리 밑에 쪽에 약간 혹이 나 있죠. 네네. 네, 나무 한 입장에서는 뭐 달갑지 않죠. 그래서 저렇게 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혹이 더 커지면은 가지가 부러져요. 부러져서 저 겨우사리도 살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뺏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 나무가 수면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잎도 다 떨어졌지 영양분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겨우사리는 겨울에는 스스로 겨우겨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겨우살이이고요. 그래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1년 내내 저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록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이 겨우살이 아래에서 12월 31일에 12시 딱 되면은 키스를 해요. 사랑하는 연인이. 그러면은 그 사랑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뭐 그런 그 사랑하는 분이 생기시면은 나중에 한번 12월 30일 날. 여기서 하면 돼요. 바로 어떤 분은 거기 어떻게 내려가요 그러는데 여기서 해도 됩니다. 12월 31일 날. 조심하세요. 지금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자, 뭐 구경 아까 오셨습니까? 자, 이 나무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자, 동정을 해주세요. 자격증 가지신 분 나무 이름 빨리 내세요. 지금자는 몰라요. 오, 나고송. 자 이거는요 반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얘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전에는 메타세콰이어였잖아요. 지금은 메타세코야. 오, 진짜예요. 바뀌었습니다. 세콰이아. 이게 영어식이에요. 제가 영어 예술도 하는데 외국인들한테 세콰이어 하면 못 알아들어요. 세코야 하면 알아듣습니다. 이 발음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혹시 이 나무에 설킨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이 나무는요 원래 화석 나무였어요. 1939년에 일본 식물학자에 의해서 중국 일대에서 화석으로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어요. 포항에서. 조사를 이 DNA를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세코이아 나무랑 아주 흡수한 거예요. 잎의 구조라든가 DNA 배열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말을 붙였어요.
메타라는 말은 애프터의 뜻입니다. 뭔가의 뒤를 잇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는 세콰이어의 뒤를 이을 만한 나무였었다. 옛날에 생존했었다. 한 3억 5천만 년 전부터 1억 4천만 년 전까지 공룡이 살던 시대에 살다가 멸종을 했다. 이렇게 학회에 보고를 하고 덮었어요. 그런데 4년 뒤 1943년에 양쯔강 유역에서 중국의 한 산림 공무원이 한 3,000구가 살고 있는 군락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학회 보고를 하니까 이 나무, 그 화석에서 발견했던 그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세계식물 학회에서 종자를 배양을 해서 전 세계에 퍼뜨렸고요. 우리나라에는 1957년 전쟁 후에 10그루 나무가 들어서 식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자라다 보니까는 어때요? 굉장히 멋있죠. 원뿔형으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밖에 대표길에도 있는데 쭉 심어놓으면은 멋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끼리 유명한 가로수길이 많이 생겼죠. 어디에 있죠? 담양에 있죠. 또 남이섬 겨울연가에 나왔던. 예. 자, 한번 요 수필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 나무에 생존자랑은 수필이 있습니다. 꾹꾹 눌러보세요. 손가락으로. 스펀지. 푹신푹신하네. 물렁물렁. 약간 좀 스펀지 같은. 그러네. 스펀지 같죠? 맨날 여기 만져가지고 얘가 간지럽거든.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게 딱딱한 나무가 잘 탈까요? 이렇게 푹신푹신한 이런 나무가 잘 탈까요? 그래. 아닙니다. 화력은 딱딱하고 딱딱한 나무가 잘 타요. 이렇게 푹신푹신한 이런 데는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수분이 많아. 그리고 네, 수분을 잘 머금어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수분을 잘 머금어요. 그래서 잘 타진 않습니다. 미국에 혹시 가보셨나요?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레드우드 국립공원 가보셨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요세미티? 요세미티? 거기에는 자이언트 세콰이어가 있죠. 자이언트 세콰이어 제너럴 셔먼 트리, 제일 이 최적의 제일 큰 나무를 쪼갰을 때 이 둘레 밑둥이 33m입니다. 그래서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차들이 지나가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 세콰이어 트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자이언트 세콰이어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고요. 또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코스트 레드우드 나무가 있습니다. 다 세콰이어 종류예요. 이게 있으니까 총 몇 종이에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다 측백나무과예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자이언트 세콰이어가 가장 최적이 큰 나무예요. 한 85m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둥이 31m고 지름이 한 8m 되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이죠. 레드우드 그 세콰이어 나무는요 키가 또 제일 커요. 그래서 키가 한 몇 m 될 것 같아요? 81세니까 100m. 120m? 오, 근접합니다. 128m가 제가 몇 년 전에 본 거니까 조금 더 컸으면은 130m. 자, 그러면은요, 얘가 130m까지 큰다는 거는 130m에 한 45층 높이 정도가 돼요. 아파트로 따지면은. 거기까지 물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참 놀라운데요. 혹시 그 소방차 호수 있잖아요. 그 호수가 몇 메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세요? 물이? 사람이 만든? 그거는 저걸 올리죠. 우리가 그 화성에도 가지만 호수로 올릴 수 있는 최대 높이가 45m. 기계로 만든 압력을 올릴 수 있는. 근데 나무는 쉽게 끌어올리죠. 쉽게 끌어올립니다. 어떻게 끌어올리죠? 물건 타고. 네, 물건 타고 올라가죠. 근데 나무가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이 윗면으로는 광선하지만 밑면으로는 기공으로 호흡을 하잖아요. 거기서 수분을 배출해서 수표면 선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호흡하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호흡할 때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올라가죠. 그게 한 135m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무가 그 정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이제 그 캘리포니아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그 습기가 굉장히 습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대기 중에서도 수분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높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얘는 한 35m 정도 자라요. 네, 네. 그리고 그 세콰이아 나무들은 보통 3,000년 이상을 살아갑니다. 얘는 좀몇년 전에 얘는 지금 65세예요. 65세. 자, 얘랑 비슷한 나무가 저쪽에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나무는요. 한번 동정해 주세요. 얘랑 아주 비슷한 나무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다퉈요. 이거는 메타세콰이아다 아니면 나구송이다. 낙자가요 떨어질 낙자입니다. 우가 깃털 우예요. 밑에 떨어지는 걸 보시면은 깃털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소나무송. 그러니까 낙엽이 지는 치며 쓰임에도 낙엽이 지는 소나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만져보면은요, 쟤는 푹신하지 않습니다. 딱딱해요. 차이가. 쟤는 불에 잘. 그거를 몰랐어요. 맨날 헷갈리는 거 나구송이랑 헷갈렸는데 숲이 차이구나. 얘는 물러가지 않다고. 아. 매일 그걸로 헷갈렸거든요. 자, 만져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멀리서 보면은 똑같은데요 지금. 멀리서 아니, 보면 숲이가- 사실 구분이 어려워요. 저기만 봐서는 삼나무도 저는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낙엽이. 자, 두 개 다 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누가 더 물을 좋아할까요? 얘가 더 좋아요. 나구송이 좋아합니다. 쟤는 그냥 물 안에다 꽂아놔도 살아요. 어. 그래서 쟤는 균형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져요. 피라미드형으로 더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둘 다 원뿔형이긴 한데 얘가 삼각형이라면 얘는 약간 완만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구송은 가로수로는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삼각형으로 딱딱 나와줘야지 이게 연결되면서 멋있는데 약간 둥그렇게 나온다. 네네네. 그리고 열매가 얘는 꼭대기에만 있습니다. 조그맣게 꼭대기에만 있어요. 네. 그런데 나구송은 전체적으로 다 열려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 나구송의 제가 특징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 가지를 보세요. 가지가 지금 어느 쪽으로 동쪽. 뻗었습니까? 어느 쪽으로 뻗었어요? 남쪽. 한쪽이 동쪽. 이쪽이 동쪽일까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서양. 남쪽. 아파트 보면은 어디가 인기가 좋아요? 남쪽. 남쪽이 제일 해를 많이 받죠. 네. 지금 점심 때인데 저기 떠 있잖아요. 남쪽. 이쪽이 정남향이에요. 자, 동해에서 서로 가면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곳으로 뻗고 있죠. 네.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 자, 또 다른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들으시면 좀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쪽 자. 간섭 때문에. 네? 간섭.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우리나라 특산나무 부상나무가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입니다. 왜냐면은 잎이 뾰족하지 않아요. 애들이 안 다쳐. 그런데 이 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떻게 뻗어요? 가지를 전체적으로. 옆으로 뻗죠. 치밥스가 보면 옆으로 뻗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라면서 얘가 하나씩 가지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저 키높이 위에 보세요. 그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네. 얘가 스스로 얘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정을 한 게 아니라. 자연 낙지한 거예요. 와. 자연 낙지. 네, 여기는 이렇게 전정 잘 안 합니다. 여기는 자연 상태로 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나구송은요 양보 배려심이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자, 이런 옆에 나무가 있으면은요 대체적으로 거의 다 얘가 가지를 양보해요. 어떻게 저렇게 자른 것처럼 저렇게 네, 신기하죠. 비싼 부상나무를 위해서 전정을 했는 줄 알았어요. 자, 제가 요 나구송을 다른 나구송을 보여드릴 테니까 오세요. 자, 여기 잠시만 우리 배웠잖아요. 배려 네. 기다려주는 거. 네네네. 배웠으면 써먹어야죠. 나구송. 나구송. 어우,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성질 급하신 분들은 막 크랙 막 누르고 그냥 차 못 간다 그러는데 좀 기다려줘야 됩니다.
버드나무도 물을 좋아하죠. 네. 그런데 더 좋아하고요. 물에 더 아, 물에 잠겨도 되네. 물에 잠겨도 돼요. 우와. 원래 나무가 물에 잠기면은요 네. 썩어서 못 살아요. 그쵸. 자, 눈길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장난네. 네, 물에 잠겨도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하나 확인을 해야죠. 가지. 자, 혼자 있으니까 어때요? 원래 이게 이 모습이 정상입니다. 네, 이 모습이 정상이고요. 자, 그 물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뿌리가. 네.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올라옵니다. 땅 위로. 자,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기근이라고 하죠. 네. 기근.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공기뿌리. 아, 여기 다 공기 뿌린 네, 거. 여기 지금 눈에 덮여 있어서 그런데 많이 나와 있어요. 발가락 같기도 하고 무릎팍 같기도 하죠. 이게 일본에 있는 나구송은요. 이게 거의 뭐 사람 여기 허리 이상까지도 올라옵니다. 이 나무처럼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이 나구송은요, 뿌리가 보통 요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 뻗은 것까지 해서 여기까지 뻗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남아 있고요. 이렇게 넓게 뻗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뭐 숨도 쉬기 위해서지만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물에 강하기 때문에 이게 그 미시시피강 유역에 아주 멋있게 자라고 있어요. 물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미국 남부와 멕시코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나무를 어디다 쓰냐면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얘로 판넬을 만들어서 지붕 물을 잘 막아주고요. 썩지 않게. 자, 여기 보시면은 열매 보이실 거예요. 열매가 저쪽에 보이시죠? 동글동글하게. 저거는 좀 작은 거예요. 얘가 열매가 작은 거 조금 더 큽니다. 뭐 한 호두 정도 크기예요. 그런데 제가 떨어지면은요, 저 형태를 좀 저희 스페셜가 분들이 설명을 하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지면서 수리탄처럼 이렇게 파편 다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가 씨가 갈려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셜가들은 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떨어진 거를 본드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해요. 근데 보면은 송진이 많습니다. 끈적끈적해요. 왜냐면 물가에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에서 좀 보호하기 위해서 송진이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메타세콰이어 열매는요 좀 더 작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달린 거죠? 저 꼭대기 지금 보이죠? 네네. 예, 도토리 많아요. 예, 보이시죠? 쟤는 저 위에만 달립니다. 그러면 저 암꽃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암꽃이 위에만 있다는 얘기죠. 수꽃은 밑에 보면은 저 달려 있는 게 수의삭들입니다. 지금 밑에 달려 있죠. 유전자 다양성을 위해서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제가 열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씨앗들이 다 날아가고 남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보시면 뭐 좀 이상한 모양의 연상이 돼요. 입술? 입술. 키스를 부르는 열매입니다. 웃고 있나요? 찌그리고 있나요? 웃고 있어요. 입꼬리 올라갔어. 지금 마음 상태가 좋으시네. 어떤 분은요, 찌그리는 것만 보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 두 개 나무를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이게 삼각형 같아요. 나구송이랑 지금 저 지금. 잎이 다 거의 떨어져서 그래요. 잎이 이제 다 났을 네.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와, 저긴 겨우살이 많아요. 네? 겨우살이 엄청 많아요. 이거 보셨네요. 완전 굴락지예요, 굴락지. 네. 원래 겨우살이가 저렇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저렇게. 근데 저거는 이제 참나무라서 참나무에 있는 거는요. 이 겨우살이에는 렉틴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나무에 있는 그런 겨우살이는 약재로서의 약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겨우살이를 태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저거 다 해서 그냥 팔거든요. 사실은 가짜 약이 많다. 1kg에 거의 한 뭐 5만 원, 7만 원. 지금 저기는 아예 겨우살이가 항상 와서 저기 하나 본데요. 이게 다 저기가 생겨서 저기 앉아서 높은 곳에서부터 예. 저거 자연적으로 떨어지기도 하나요? 아니요. 그냥 가지가 떨어지긴 하죠. 가지가 떨어질 때 같이 겨우살이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떨어지죠. 그 열매도 떨어져요. 저쪽에 가면은 네. 저 반대쪽으로 가면은 네. 그 군락지가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 겨우살이도 떨어져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 가봐야 되겠다. 실제 떨어지진 않고. 근데 가짜 거기는 글씨? 우리가 반대쪽이에요 지금. 아, 네네. 네. 전동시키러 가야지 이거 볼수 있어요. 네. 자, 이거는 무슨 나무죠, 이거? 얘는 단풍. 무슨 나무예요? 이거 네. 단풍. 중부지방인데 중부지방. 당단풍이죠, 당단풍. 아, 단풍나무는 주로 이제 남부지방에 있어요. 네네. 여기도 심겨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그렇게 건강하게는 못 살아요. 단풍나무는 당단풍나무가 주로 중부지방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무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슬슬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앱시스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 호르몬이 떨켜를 만들죠. 떨켜를 만들어서 점점 수분의 공급을 막고, 그러면 잎이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본연의 색깔을 내게 되잖아요. 안토시아닌. 그런데 대부분의 이 낙엽 하려스들이 잎이 겨울 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동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떨어지는 나무들이 있어요. 자, 공부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공부 안 하셨어요? 이런 단풍나무가들이 그렇습니다. 참나무가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느릅나무가가 그래요. 자, 그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가설들이 있습니다. 왜 안 떨어뜨릴까요? 겨울 되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서 이걸 많이 찾아봤었는데, 머크 서센스라고 하는 그런 그 전문 용어로 이걸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안 떨어지는 데도 어떤 생리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겨울눈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죠? 아, 수분. 네, 겨울눈을 보호하는데, 이제 곤충이나 새로부터 겨울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설이나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좀 맞을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잘 정확하게는 이거는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전혀 안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는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왕성한 성장을 해야 되는 봄의 시기 때 미네랄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봄에 떨어뜨리는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영양분을 겨울에 추가로 흡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다, 이런 설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이 나무들의 그냥 진화해온 결과물이다, 뭐 이런 학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추측입니다. 게스하는 거예요. 그냥 추측하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 영국, 독일,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국, 이런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그 세계 식물 총회 있는 거 아시죠? 올림픽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최를 해요. 예, 내년에 있어요. 국립수목원에서 주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식물 수목원 관계자들이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이거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그런 견해를 조만간에 듣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원래는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자,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어떤 거죠? 저 나무? 눈이 좀 저기 덮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 앞에 거요? 저기 저쪽에. 지금 뭐를 가리킨지를 아, 요 앞에. 이 나무 키 작은 나무요. 아, 요거요? 네. 해양목? 아니, 지똥나무? 해양목? 산초 먹는 아니, 산초는 아니, 잎이 저렇게. 아, 다 떨어져. 네, 회양목 맞습니다. 해양목. 하나만 했거든. 해양목. 하나만 했거든. 회양목. 네. 자신 없으니까 막 찍는 거야. 예, 뭐 요만한 거 것들인데. 아, 예. 요거잖아요. 요 아파트 경계목으로 쓰이잖아요. 얘가 왜 경계목으로 쓰냐면은 전지를 해도 얘는요 잘 자라요. 맞아요. 아, 잘 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거지 원래 자라면 저렇게 돼요. 저렇게까지 잘하는 걸 큰 울타리도 해도 되겠네, 그러면은. 그럼요. 원래 저게 모습이에요. 아, 그런데 제가 나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1년에 0.3cm밖에 안 자라요. 아. 자, 그래서 얘가 한 150년 된 회양목으로 만든 거예요. 우와. 요 나이테가 굉장히 와. 촘촘하게 되겠죠? 예, 아. 자, 이 나이테가 이렇게 그렇게 느리게 성장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단단하고 치밀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목으로 쓰여요. 아. 얘로 만듭니다, 도장. 아. 예. 그런데 서양에서 영어로는 우드박스라 그래요. 우드박스. 그럼 뭘로 쓰였을까요? 아니, 박스 그래서 저도 뭐 큰 건 줄 알았는데 좀 찾아보니까 보석함 있죠. 조금 단단하니까 귀중품들을 담아두는. 자, 제가 행복할까요? 얘가 행복할까요? 나무 입장에서. 제가요? 네. 왜죠? 자기 자연 자꾸 성장에 방해받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한 10%는 다른 대답이 좀 나와서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없어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많이 봐주니까 얘는 얘들이 먹고 쟤는 쟤들이 쓸모가 많이 어. 있어요. 그때 달라. 자, 어떤 분은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사랑을 많이 네, 그 미용실 안 간대요. 부인이 머리 잘 잘라가지고 집에서 자르는데 그 케어 받을 때가 본인은 제일 행복하다 그랬어요. 부인이 막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좀 받쳐주고 할 때 뭐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요. 자, 여기 나무에 구멍이 하나 있죠? 네. 딱딱우리. 뒷모습만 나오니까 괜찮으시죠? 네네네네. 예. 뭐 저는 얼굴 나와도 됩니다. 네. 저는 얼굴 나와도 돼요. 네네. 괜찮아요, 저희도. 딱딱우리. 자, 요거 딱따구리가 졌겠죠? 네네. 근데 지금 구멍이 위에도 나 있어요. 네. 딱따구리, 한국에 사는 이 딱따구리는요, 아파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층을 져서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 사실은 대피용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요. 아, 이렇게. 혹시 까막 딱따구리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 지난주에 봤어요. 음. 제가 영상도 찍었고요. 음. 정말 아주 귀한 새예요. 큰 학새는 1989년 이후로는 안 보이잖아요. 이제 까막딱따구리도 점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까막딱따구리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집을 한 6개 정도 짓습니다. 아. 6개 정도 지어요. 혹시 뭐 선생님은 결혼하기 전에 연애에 집중하셨어요? 아니면은 좀 우리 저축해서 집을 장만하자, 우리 연애
조금만 하고 하셨어요. 저 둘 다 개념 없었어요. 그냥 아무 네.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지금 그냥 푹 빠지셨었네 아주. 아니요 사랑도 아니에요. 네. 딱따구리들은요 처음에 만나면은 집은 안 짓고요 먼저 연애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마음이 맞으면 그때부터 집을 지어요. 구멍이 저렇게 나 있잖아요. 그런데 저 구멍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로 30cm를 밑으로 파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새들은 둥지를 만들 때 부부가 살기 위한 집이 아니에요.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6개 만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욕심도 많고 다주택자 아주 욕심이 많습니다. 6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 만들 때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나무를 팔려면은 아무리 단단한 부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 뇌 스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나무, 고사목이라든가 좀 오래된 나무를 팝니다. 그리고요, 이 6개를 지려면 힘이 드니까 마음을 맞춰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중간에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집은요 보통 이렇게 길가 쪽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 쪽에 이렇게 방향을 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네? 경계. 오, 맞습니다. 아 네. 진짜. 자, 요 천적이요 뱀이에요. 뱀 종류 중에서 누룩뱀이라고 있어요. 아. 누룩뱀이 와서 알을 하고 새끼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사람들은 보니까는 뭐 크게 해는 끼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돌봐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알을 암컷이 나면요, 암컷은 바로 산후조리하러 그 산후조리원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컷이 날라와서요,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체온이 높은 동물이 새예요. 한 40에서 42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컷이 여기 가슴에 있는 털을 부리로 뽑아가지고서 맨살로 이렇게 품어요. 품다 보면은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되면은 그 새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엄마 아빠가 나가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벌레를 잡아다가 갖다가 먹여요. 새들은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총배설강이라고 위가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은 그 위를 통해서 바로바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엉덩이를 뜩 올려요. 그래서 배설을 딱 하면은 엄마 아빠 기다렸다가 먹이를 주면은 거기서 기다렸다가 배설하는 거를 딱 물어가지고요. 뭐 때로는 이게 영양가가 있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멀리 갖다 버립니다. 아. 여기다 버리면은 냄새 때문에 천적이 오기 때문에. 예, 보통 암컷보다는 수컷이 한 70-80% 더 많이 새끼들을 돌봅니다. 먹이도 많이 잡아오고요. 그렇게 해서 한 25일 정도 되면은 새끼들이 다 날개가 생겨서 저 위로 올라와서 먹이를 달라고 그래요. 그 부리를 막 입을 엽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1년이 요 새들한테는 하루예요. 25일이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요, 하루 내에 다 이소를 합니다. 떠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엄마 아빠는 밖에서 막 응원을 해줘요. 날으라고, 날아가라고. 그래서 한 마리씩 다 날아가면은요, 다 떠나고 나면은 엄마 아빠도 이제 쭉 보고 있다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신가 봐요. 아니 다 날아가는 거 보고. 예, 그 다음 봄이 되면은 다시 만나서 다시 집을 6개 정도를 또 만듭니다. 지었으면 다시 들어오는 건 없어요? 까막딱따구리는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새들은 그 오염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해요. 무소유를 실천합니다. 저 집은요, 다른 새들, 파랑새라든가 뭐 올빼미라든가 아니면 하늘다람쥐 같은 다른 동물들이 이용을 해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새예요. 혹시 그 선생님은 좀 집안일 잘 도와주세요? 설거지도 좀 하시고. 딱따구리 가정입니다. 그러면 근데 딱따구리가 저렇게 작아요? 딱따구리가 종류가 9종류가 있어요. 까막 딱따구리는 저거 한 3배 되고요. 저 정도면은 이제 나물새 딱따구리 정도.
와, 밑에가 크게 만들어놨네. 썬물도 꼈네.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선생님이 만드신 아니요. 거. 우리 아까 애들하고 아, 그 젊은 엄마들, 아빠들 많이 하는데. 아, 요것도 크네요. 그냥 뭐. 네. 자, 이 나무는 느티나무죠. 느티나무. 자, 이거 우리 그 웬만한 마을, 좀 조그만 마을에 가도 동네 어귀에 들어가면은 항상 있는 나무. 늘 티가 난다 그래서 늘티나무. 늘티나무 하다가 느티나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보통 마을에 이게 잎이 많잖아요. 춘엽, 하엽 두 번 나기 때문에 잎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거기 밑에다가 정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걸리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고마운 나무죠. 그 마을을 지켜주는 전념나무로서 역할을 했던 나무입니다. 이 느티나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있죠. 어떨어떨한 구멍. 네, 피목이라고 하는. 네, 자, 이 어떤 역할을 하죠, 이 피목이? 여기서도 호흡을 합니다. 이 구멍에서. 그러니까는 이 보통 나무가 화학 공장이잖아요. 잎도 만들어야지, 열매도 만들어야지, 꽃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가스가 많이 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속이 안 좋을 때는 배출을 하잖아요. 그런 가스 배출도 하고 이쪽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피목이 굉장히 많은 나무가 바로 느티나무입니다. 그리고 봄에 춘엽이 나죠. 봄에 춘엽이 나오고 하엽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티나무를 나중에 가을에 보시면은요, 잎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작고 아주 진한 초록색이 나오는 거는 춘엽,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얇고 크게 돼 있는, 많이 놀고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방풍이 되는 하엽으로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떨어질 때는요, 그 춘엽 쪽에만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춘엽이 잎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춘엽은 가지랑 같이 떨어지죠. 그 가지에 열매가 달려서 떨어집니다. 가지째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열매들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 느티나무가 이 열매가 떨어질 때 좀 가능하면 푹신하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춘엽에 매달아서 떨어뜨립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얘는 나무는 아니지만 뭐죠? 많이 입은 있거든요. 수국, 산수국. 산수국입니다. 산수국. 산에 사는 물, 수를 좋아하는 국화 종류의 꽃이다. 그래서 산수국입니다. 근데 엄청 인기가 여름에 있어요. 왜냐면은 예뻐요. 예쁜데 이게 왜 예쁘냐면은요. 꽃이 예쁜데 사실은 진짜 꽃은 안 예뻐요. 자, 여기서 꽃이 지금 이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꽃이 아니에요. 그 꽃은 원래 왜 있죠? 식물이 꽃을 왜 만들어요? 네, 수정하기 위해서 곤충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네.
화려하고 크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산수국 같은 경우에는 꽃을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꽃이 여기 지금 수정이 일어나서 꽃은 사라지고 거기 열매가 있는데 열매보다 더 작아요. 안 보여요, 꽃이 잘. 그러니까 곤충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택으로 만든 게 이 석꽃이라고 하는 가짜꽃이에요. 가짜꽃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꽃이 아니에요. 얘는 암수 수술이 없습니다. 향들이 없어요. 그래서 곤충들이 꽃인 줄 알고 왔다가 그 뒤에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향이 나니까 아니 빨리 와요. 수정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자, 신기한 거는요. 얘네들이 하나가 막히는 세트가 있어요. 자, 얘 하나가 여기로 막힙니다.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면요. 원래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다가 싹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다 거의 다 뒤집어져 있는 지금 상태예요. 예. 네. 근데 여기 지금은 색이 다 빠졌지만 여름에는요 굉장히 예쁩니다. 요 땅의 태양 농도에 따라서 색이 파란색도 있고요, 또 보라색도 있고, 약간 분홍빛도 나고 그래요. 산소 농도에 따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얘 이 가짜꽃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더 화려한데 내가 뺏기 역할만 하다 보면은 좀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꽃이 될 거야 하는 그런 꽃이 가짜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짜꽃이 돌연변인데요. 드디어 암술이 쑥 나오고 수술이 나와서 꽃이 된 삼나쑥이라고 제주도에 서식하는 산수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걔는요 암술 수술이 있고요. 거기서 수정도 좀 해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이제 고개를 떨굴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개를 바짝 들고서 당당하게 살아가요. 자, 식물들도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이 있으면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먼저 저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나구송이죠? 저 나고서 네, 좀 완만하죠? 네네. 완만하고. 원형. 자, 좀 알아보실 수 있겠죠? 좀? 원형. 예, 네네네. 위로 올라가면서 좀 얇아지고. 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이야, 저 잎이 있어도 모르는데. 제가 아까 티나니? 피목이 있잖아요. 여기. 예, 피목이 느티나무. 있으니까 무슨 나무? 느티나무. 니티나무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나무하고는 사뭇 틀리죠. 자, 왜 그러냐면요. 저 나구송이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물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원래 저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시냇물이 흘렀던 곳이에요. 거기를 길을 내면서 아스팔트를 덮었어요. 밑에 관을 만들고. 그러니까 밑에 뭐가 많아요 지금? 자, 이쪽에는 물이 많으니까 이쪽에 있는 나무들은 지금 숨을 제대로 뿌리가 못 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죽을 등 살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거 배우셨어요? 이런 식물들도 칭찬을 받으면 힘을 내고 클래식을 들으면은 얘네들도 건강해진다. 네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매일 여기서 지나갈 때마다 손을 대고 얘를 응원을 해줍니다. 힘내. 제일 좋아하는 제가 여러 가지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소리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랑해. 어떻게 하셨어요? 와, 이 내공 있으시네요. 야, 이 사랑의 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래 교감하다 보면 알게 돼요. 네, 여러 가지 뭐 건강해라, 힘내라 많이 해봤는데 사랑의 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좀 몇 분 손을 얹으시고 단체로 한번 힘을 주고 가시죠. 뭐. 네? 사랑해. 힘내. 사랑해도 해주시고요. 네. 또 건강해도 해주시고 내년에도 또 잘 자라라. 잘 자라라 할 수 이렇게 있어. 해주세요. 자, 여러 가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사랑해. 건강해. 건강해. 잘 자라라. 응원할게 계속. 이 그린을 막에 올려. 정도. 와, 이 소나무도 예뻐. 지금
가장 못생긴 소나무였는데 저기가 자, 집에서 이 정도 반송 소나무는 얼마 할 것 같아요? 못생긴 소나무라서 한 몇십억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금액이 몇십억대 하지 않을까요? 못생긴 소나무라서 몇십억은 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몇 그루예요? 요거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꼭 옛날 그 토종 못생긴 소나무인데 반송처럼 막 이렇게 네, 이 정도면은 거의 한 7억 정도는. 아니요, 저 하나. 한 그루에. 예, 예. 못생긴 소나무일수록 더 비싸잖아요. 곧지 않은 거. 네, 맞아요.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면 선물 드립니다. 와, 자, 택배 기사가 가장 싫어하는 나무의 이름은? 택배기사. 택배기사. 넌센스는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소나무? 아, 소나무 그래요? 아닙니다. 소나무 종류예요. 전나무. 전나무? 여기 옆에 있는데 반송. 반송입니다. 오, 네. 선물. 네. 선물은요. 네. 국립수목원 1년 무료 화장실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올해 새로 신축한 거라서 아주 깨끗해요. 네, 감사합니다. 저거는 저긴가? 숲이가 저거는 적송이에요? 이 나무는 주목이에요. 주먹. 주먹. 네, 네, 주목. 열매가 없네요. 열매가 있어야 알아보는데. 열매가 참 예쁘죠. 네. 예, 여기 직박구리가 와서 그 열매를 잘 다 먹어요. 먹었어요? 아니요,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없어졌네. 다 먹었는데요? 이거 새빨개 썼는데 아, 11월만 해도요. 네. 자, 주목은 단단하죠. 네. 예, 단단해서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네. 네. 죽어서도요, 이 나무가 쓰러지질 않아요. 웬만하면은 벌써먹다 쓰러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요 주목으로 만든 지팡이를 선물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멋있었는데 나무들한테는 고역이었죠. 예, 뭐 여기 뭐 나무들이 상당 부분 많이 부러졌어요, 가지가. 네, 눈의 무게 때문에. 그런데 그 눈의 무게를 잘 이기는 나무들이 있죠. 가문비 나무들. 독일 가문비. 예, 독일 가문비. 뭐 정비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자, 나무 하나 감상하시죠. 저쪽에 보이는 나무는 비술나무라고 합니다. 비술